안녕하세요, 한지붕입니다. 오늘은 GTX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GTX B노선 각 역들의 숨은 정보들과 대장단지를 알아볼 텐데요. 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서 여의도, 서울역, 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가는데 ABC 노선 중에 유일하게 삼성역을 경유하지 않아요. 그 점은 좀 아쉬워요. 먼저 GTX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GTX는 ABC 3개 노선, 총 예산 14조 규모의 프로젝트로 지하 40m에 생기는 광역 급행열차예요. 3개 노선 모두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를 통과한 상태죠. 여기에 GTX D 노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천시가 제출한 계획으로는 이런 Y자 형태의 노선인데 이렇게 하면 예산이 10조나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항철도를 공유해서 1조 정도를 절감한다고 해도 8조에서 9조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천시의 바람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올해 상반기 중에 확정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해요. GTX 개통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A노선은 유일하게 2018년에 이미 착공이 됐어요. 그래서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2020년 10월 기준으로 공정률이 4.8% 정도라고 해요. 이 지표를 보고 일부 전문가들은 빨라도 2025년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B노선은 2022년 말에 착공해서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 C노선은 2022년 착공,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목표고 이보다 많이 늦춰질 거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GTX B노선 주요역까지 운행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자료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인천 송도역에서 서울역까지는 21분 정도, 남양주 마성역에서 서울역까지는 15분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해요. 이제 GTX에 대해 어느 정도 아셨으니까 B노선 각 역들의 개발, 호재 정보들과 대장단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B노선은 인천 송도역부터 마성역까지 총 13개의 역이 있는데 송도역부터 시작해 볼게요. 송도 신도시는 많이 개발이 되기도 했지만 아직 개발이 안 된 땅들도 많아서 잠재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심에는 국가에서 밀어주는 계획이 있는데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중심을 인천 송도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업체들을 비롯해서 많은 업체들이 바이오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데 2030년까지 그 규모가 더 커진다고 하기 때문에 고급 인력들이 송도로 모여들고 직주 근접, 자족 도시로서 그 규모를 키워갈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연결, 물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워터프론트 사업 등도 진행 중이에요. 여기에 호수가 있는데 인공해변도 만들고 위아래를 수로로 만들어서 요트도 띄우겠다는 거예요. 이쪽에는 송도 테마파크가 생긴다는데 땅 주인이 부영건설, 부영이랑 인천시랑 소송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무튼 송도 신도시는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고 대장단지를 살펴볼게요. 여기 보이는 인천대 입구역이 GTX가 들어오는 곳인데 현재는 인천 1호선이 다니고 있어요. 조감도가 멋있죠? 참고로 송도 센트럴파크가 광교 호수공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잘 조성이 돼 있는데 이쪽 세개 단지가 뷰도 좋아요.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1차가 TV에 많이 나왔던 송일국씨 삼둥이들이 살던 곳이에요. 다시 돌아가 보면 역에서 가장 가까운 단지로 보이는 송도 더샵 파크 에비뉴가 있는데 매매 기록이 전혀 없어요. 송도에 포스코 사옥이 있는데 포스코 직원들 아파트라서 2021년인 올해 하반기까지는 매매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럼 그 옆에 더샵 센트럴파크 F15 블럭이 있는데 세대수 872세대에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죠. 그리고 여기에 롯데몰이 생기는데 롯데마트가 이 정도 크기니까 롯데몰은 그 규모가 엄청날 것 같아요.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F15 블럭 시세를 보면 전용 84 기준 10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더샵 센트럴파크 3차는 세대수도 적고 주변에 학교가 없어서 아쉬워요. 이쪽 라인은 센트럴파크 뷰에 잘 지어진 아파트라고 알려진 곳들이지만 송도역하고 거리도 멀고 준공연도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GTX 송도역의 대장단지는 더샵 센트럴파크 15블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송도 신도시를 예를 들면 송도 대장단지는 거기가 아니라 여기다. 대장단지 소개 영상들에 이런 댓글을 하나씩 달아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GTX역의 호재를 가장 많이 받을 단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 동네 대장단지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역으로 넘어가서 인천시청역인데 현재는 1호선과 2호선이 지나고 있어요. 이쪽은 주위단지 대부분이 구축이고 통합환승센터가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정말 가깝게 붙어있는 두 단지가 있어요. 간석극동, 간석금호아파트예요. 둘 다 준공된 지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들인데 용적률이 두 아파트 모두 190%대라 재건축 기준으로 좋지는 않지만 안 될 만한 용적률은 아니에요. 아직 재건축 진행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이용객, 환승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조사된 만큼 인천시에서 뭔가 진행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되는 곳이에요. 시세는 전용 8사 기준 4억 정도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GTX역에 붙어있는 단지들 중에서는 많이 저평가돼 있다고 보여져요. 주변에 큰 공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다 공원이에요. 그리고 대형마트가 가까이 있는 것도 좋은데 단점은 주변에 상권이 없다는 거예요. 신축을 원하시면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9월 GLCT 프로지오가 있는데 376세대의 작은 단지지만 작년 12월에 준공됐기 때문에 만 1년도 안 됐어요. 시세는 전용 8사 기준 6억에서 7억 선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시청역의 대장단지는 이 두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역으로 넘어가서 부평역입니다. 부평역은 전국에서 가장 큰 지하상가가 있는 곳이죠. 부평역 앞쪽 지상으로는 상권이 크게 발달해 있는데 부평역 주변에 세대수가 나오는 단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2022년 12월 입주 예정인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인데 현재 전매가 가능해요. 전용 8사 기준 피가 2억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 붙어 있어서 7억대에 거래되고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멀지만 GTX 부평역 근처에서 꼽을 수 있는 유일한 단지이기 때문에 한라비발디 트레비앙이 대장단지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부천 종합운동장역입니다. 이곳이 앞으로 잠재력이 강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주위에 개발이 거의 안 됐고 계획들만 잡혀 있어요. 부천 종합운동장역 역세권 융복합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2024년 말까지 추진한다고 해요. 여기 들어오는 주상복합이 생기면 대장단지가 될 거예요. 현재는 7호선이 지나고 있고 앞으로는 김포공항을 지나 일산으로 이어지는 대곡 소사선과 GTX가 들어오는 곳이에요. 앞으로 발표될 GTX D노선 정차역이 부천 종합운동장역 아니면 위쪽에 있는 계양대장지구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결정될 것 같은데 부천 종합운동장역의 D노선까지 지나게 되면 쿼드러플 역세권에 삼성역으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아질 수 있어요. 역에서 가까운 곳에 중앙 그린빌이 있는데 20년 된 구축의 112세대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예요. 단지 바로 옆에는 버스 차고지가 있고 시세를 보면 전용 8사 기준 호가가 5억 선인데 좀 불편하죠. 다른 단지를 찾아보면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2010년 준공된 부천 여월 휴먼시아 4단지가 있어요. 주위에 상권도 없고 통학 여건도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 발전이 많이 돼야 되는 지역이라 지금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장단지는 여월 휴먼시아 4단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신도림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현재는 1호선하고 2호선이 지나고 있어요. 신도림역의 개발 호재를 알아보면 동쪽편으로 2023년까지 산업문화단지를 구축하겠다는데 이미 물내 자이 아파트는 많이 올랐죠. 신도림역은 두 단지가 대장단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주위에 신축은 없고 그나마 연식이 짧은 게 2011년에 지어져서 10년 된 신도림 디큐브시티인데 초역세권이고 바로 옆에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가 있어요. 51층짜리 두 개 동으로 이루어진 524세대 주상복합인데 초등학교가 조금 떨어져 있는 점, 대단지가 아닌 점은 아쉽지만 초역세권에 주위 상권이 엄청나죠. 또 다른 한 곳은 신도림 태영 대시양인데 상권은 디큐브시티랑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장점은 초품화에다가 1252세대 대단지 아파트라는 게 있고 단점은 2000년 준공으로 20년이 넘은 구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하고 거리가 아주 조금 더 멀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좀 더 가깝고 연식이 짧은 주복이냐 연식이 조금 더 있어도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세를 보면 디큐브시티가 전용 8사 기준 13억 정도 하고 있고 태영타운이 11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다음 역으로 넘어가서 재건축의 밭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역입니다. 이 여의도역이 굉장히 재밌는 곳이니까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현재는 9호선과 5호선이 지나고 있는데 신안산선과 GTX가 들어오면 쿼드러플 역세권이 되는 곳이죠. 이 일대가 재건축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범, 한양, 삼부, 동작, 목화, 광장, 미성을 포함해서 여의도역 주변에만 총 15개 정도의 단지가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관심이 가는 단지가 있는데 바로 미성아파트예요. 1978년에 지어진 40년이 넘은 아파트예요. 이 미성아파트도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 1월 달에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상반기 중에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해요. 초역세권에다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품고 있고 이마트, 현대백화점, IFC몰 같은 상권도 멀지 않아요. 다만 조심해야 될 점은 앞으로 재건축 단지들에 2년 실거주 요건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몇몇 단지들을 빼고는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재건축 분양권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현금 청산 대상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를 보실 때는 잘 알아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나온 정보로는 광장 아파트도 2년 거주 요건을 피했기 때문에 광장 아파트 또한 대장단지로 꼽을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어요. 시세를 보면 전용 8사 기준 미성이 16억 선, 광장 아파트가 18억 선에 거래되고 있죠. 그래서 여의도역의 대장단지는 미성,
광장 두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역으로 넘어가서 용산역입니다. 얼마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아세아 아파트가 있는 곳이에요. 아세아 아파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쪽이 용산 정비창 부지인데, 용산 정비창 개발 사업은 8,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주거단지를 만든다는 건데, 빨라야 2023년부터 분양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멀었어요. 거리로만 보면 레미안 용산, 푸르지오 서밋이 좋아 보이지만 둘 다 200세대가 안 되는 한두 동짜리 주상복합이고, 레미안 용산은 50평이 넘는 대형 평수로만 이루어져 있고, 푸르지오 서밋은 한 동짜리 주상복합으로 43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대장단지라고 하기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어디가 대장단지냐? 2020년 작년 8월에 준공된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이곳이 대장단지라고 볼 수 있어요. 1140세대 대단지에 중학교는 조금 멀지만 초등학교가 길 건너에 있고, 대형마트, 백화점들이 역사에 있어서 상권도 가까워요. 다음 역으로 넘어가서 서울역입니다. 서울역은 GTX A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으로 보여드리면, 서울역은 광장 쪽, 그러니까 동쪽에는 대단지가 없고 구축 소규모 아파트들만 많아서 단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서울역의 진짜 대장단지는 이 서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3개 단지가 보이죠. 서울역 리가 아파트는 2012년 준공의 181세대로 세대수가 적고, 한라 비발디는 2018년 준공으로 좀 더 신축이긴 한데 나머지 여건은 비슷하죠. 이 서울역 센트럴 자이가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17년 준공으로 신축급이라고 볼 수 있고, 1341세대 대단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중고품화예요. 서울역까지는 이 두 단지보다는 조금 멀지만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서울역의 대장단지는 서울역 센트럴 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매가는 8사 기준 17억 선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다음 역으로 가서 청량리역입니다. 청량리역은 앞으로 엄청난 멀티역세권으로 바뀔 예정인데, 현재는 1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 ITX 이렇게 6개 노선이 지나고 있죠. 여기에 GTX-B, GTX-C, 도시철도 2개를 더해서 총 10개 노선이 지나는 교통 허브가 된다고 하는데 엄청나죠. 노선이 10개가 지나는 건 거의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장단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분양 예정인 3개 단지가 보이는데, 3단지 모두 2023년 분양 예정이라 아직은 멀은 데다가 전매 제한도 걸려서 전매도 어려워요. 그래서 현재의 대장단지는 롯데캐슬 로블레스, 청량리 미주아파트 이렇게 두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아파트 성향이 완전 달라요. 먼저 롯데캐슬 노블레스를 살펴보면 2018년 준공된 신축급인데 584세대로 대단지는 아니지만 청량리역 주변에 이 정도 신축급 단지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전용 84 기준 15억 선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럼 미주 아파트를 보면 1978년 준공된 40년이 넘은 아파트예요. 아직 재건축 시작 단계도 진입하지 못했는데 청량리역 지구 단위 계획을 보면 재건축이 진행될 것 같아 보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진행돼도 10년은 걸릴 얘기예요. 위치로 보면 롯데캐슬보다 조금 더 좋고 전용 84 기준 12억대로 구축인 만큼 조금 더 저렴하지만 실거주로 보기에 너무 구축인 점은 마음이 조금 불편하죠. 다음 망우역으로 넘어가 보면, 망우역은 남부역과 북부역 쪽으로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 남부역 쪽은 코스트코, 홈플러스, CGV 등의 상권이 잘 발달돼 있지만 통하기 좀 불편해요. 북부는 상권이 약한 대신에 초등학교, 중학교 등이 가깝기 때문에 가족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망우역 주위 시세를 보면 전용 84 기준 8억에서 9억대로 비슷한 가격대로 형성돼 있고, 주변 대단지로는 25년 된 건영 2차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 망우역 주변은 주변 여건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도 꼽아보자면 상봉 프레미어스 M코, 건영 2차 정도가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시세를 보면 84 기준 8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이제 서울을 벗어나서 다음 역으로 가보면 남양주 별내역입니다. 여기서 가까운 이 두 단지가 올해 준공돼서 너무 좋아 보이지만 둘 다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은 기타 공용 면적까지 포함이라서 같은 평형 대비 실사용 면적이 작죠. 다른 단지를 찾아보면 그 뒤로 얼마 전에 정말 핫했던 별내 자이더스타가 있는데 2023년 준공에 전매 제한까지 걸려서 그때까지는 잠깐 빠져 있어야 될 것 같고, 한 블럭 뒤로 더 가서 여긴 국민임대주택이에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별내 우미린, 별내 쌍용예가, 동일미라벨 두 단지가 있는데, 이렇게 4개 단지가 2012년, 2013년에 준공된 비슷한 시세의 단지라고 할 수 있어요. 비슷하지만 그래도 좀 더 좋은 것을 찾아보면 쌍용예가 아파트가 세대수도 좀 더 많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품고 있어서 더 좋아 보이죠. 다음 역으로 평내 호평역으로 넘어가서, 현재는 경춘선이 지나고 있고 GTX가 생기면 더블 역세권이 돼요. 평내호평역은 센트럴 N49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평내호평역 바로 앞에 이쪽 부지를 개발하는 거예요.
뭔가 대박 물건의 냄새가 나죠. 남양주 도시공사랑 민간사업자가 SPC,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2025년 준공되는 초역세권 주상복합 개발 사업이에요. 43층짜리 한 개동, 49층짜리 두 개동으로 만들어진다고 하고, 남양주시에서 밀어주는 역 바로 앞에 생기는 초고층 주상복합이라 대장단지가 될 게 뻔해 보이죠. 그런데 2025년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떤 단지가 괜찮을지 알아볼게요. 지금의 대장단지는 2017년에 준공된 호평 스위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도보 10분 거리로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앞에 대형마트와 상권이 있고 도보 5분 거리에 평내 호평역이 있는 단지로 전용 84 기준 7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역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진주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철거가 완료됐고 21개동 1800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전용 46제곱미터 타입부터 84제곱미터 타입까지 중소형 평수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재건축 진행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전용 84 타입 예상 분양가를 4억 중후반대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진주 아파트 재건축도 분양이 되면 투자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공사 선정하고 착공하고 다 지어지려면 한참 남았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평내 호평역 북부에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점인데, 앞으로 남부 쪽도 상권이 발달하겠지만 역을 중심으로 보면 북부보다는 상권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진주 아파트 재건축이 준공될 때쯤이면 처음에 말씀드린 센트럴 N사구가 준공되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쪽이 훨씬 메리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마성역으로 가볼게요. 마성역은 주위 개발 호재들이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어요. 역 주변 도보 10분 거리 내에는 괜찮다고 볼 만한 단지들이 없어서 좀 더 거리가 먼 곳으로 가야 돼요. 창현 두산 2단지, 신명 스카이뷰 그린이 그나마 역하고 거리가 가깝고 두 단지 모두 초중품화인데, 창현 두산 2단지는 23평 단일 평수에 97년 준공으로 구축이라는 게 많이 아쉬워요. 신명 스카이뷰 그린도 2005년에 준공된 구축이에요. 도보 20분 정도는 가야 마석 푸르지오, 우방 아이유쉘, 라온 프라이빗 같은 신축급 아파트들이 있어요. 마성역은 이렇다 할 개발 계획이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이 개발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오늘은 GTX B 노선을 따라서 각 역들의 정보들과 대장단지가 어딘지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